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2,4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1,000억 넘게 쏟아진 개인들의 물량에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874포인트로 약보합 거래를 마쳤었죠. 어제 양시장이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아쉬웠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의 정유 화학주는 강세였고요. 앞서 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강세를 보인 점은 오늘 국내 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전에, 시작 전에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는 우리 시장 좀 아쉬웠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비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오늘 미국 시장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유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 회복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 매출액 8,38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한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 역시 1,02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헌트선스 대비해서 헌트선스보다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1분기 올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유가의 견조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향후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좀 더 폭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분기 아직 실적 거기 아직까지는 이제 나온 그런 보고서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참조를 한다면 1분기 영업이익 998억 원, 거의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 영업이익 1,000억 원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OCI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10일 날 주가가 18만 7천 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좀 좋아진다면 가장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7만 원 부근, 목표가 22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OCI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고요.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먼저 컴투스 볼게요. 컴투스의 주가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5% 상승이었습니다. 주력 게임인 서머너즈 워와 더불어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네, 컴투스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모두 구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작 기대감이 조금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좀 작용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가 그 게임주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을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우선은 여러 가지 게임주의 모멘텀이 중요한 어떤 신작 기대감, 그리고 콘솔 계약 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서머너즈 워의 MMORPG의 신규 기대작이 워낙 글로벌 판매량도 높았고 사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나올 서머너즈 MMORPG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게임에 대한 출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등등의 신작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또 기술적으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모멘텀이 꺾일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RSI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 컴투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구수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20% 이상 빠졌던 하나테크인의 주가를 볼 텐데,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는 4.6% 올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일단 어떤 미국의 어떤 공화당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산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확대를 할 그럴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소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증권사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산주 역시도 저는 그 중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조금 괜찮은 업종이라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신규 투자가 또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잠시 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실 방산주가 좀 심리적인 센티멘탈적인 약세 부분이 이끌어왔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테크인이라든지 LIG 넥스원 역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그 가격을 쌀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수준인데요. 하나테크인 두 분 모두 의견이 엇갈려서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 이상 빠졌는데요. 이제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좀 주가 회복에 나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큰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주가 하락은 이제 사업 분할 계획에 따른 매각 우려들이 좀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이제 시큐리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사로 이제 분할할 예정이라고 공시하면서 주가는 좀 더욱더 이제 곤두박질 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통상 기업 분할은 IPO나 이제 매각 전 수순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제 시큐리티 부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그룹에 존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 사실상 매각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사주 56만 주를 취득한 후에 좀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주당 가치를 좀 높여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방산 관련 모회사와 이제 자회사들의 매출 및 수주가 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송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국제 공동개발 사업 등과 같은 이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부분 관련해서 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이즈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15% 급등이 있었고, 연이틀 상승세, 종가 기준으로는 10% 상승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주력 제품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올랐다라고 분석은 되던데요.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네요. 송도현 팀장님. 네. 일단은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데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코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품의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미세먼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평가가 된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보시면은 저항을 지금 그동안에 강한 저항을 뚫었습니다. 22,000원 선에 거의 3번에 달하는 좀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월 27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었고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오름세였는데요. 국내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부터 좀 살펴보죠. 대체적으로 1%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사흘째 오름세이고요. 전일 대비 1%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사흘째 상승, 어제 대비해서도 큰 폭의 오름세인데요. 주가는 어느덧 79,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3위에 랭킹되어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죠. 3% 상승세고 그 밖의 종목들 일제히 오르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현대차와 삼성생명 정도가 파란불을 켜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 전 종목이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고가 경신하는 거죠. 지금 1% 오른 46만 4,500원 역사적인 신고가 오늘도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다시 한번 40만 원 선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보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사흘째 상승 0.7% 오른 2,4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름세인데요. 지금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된 거고 주가는 88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함께 보고 계신데 일제히 오름세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오늘은 상승세입니다. 1.6% 오르고 있는데 작년 영업 손실이 68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도 역시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자가 48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28일 그러니까 내일에 정식 출시가 되는 거죠. 펄어비스의 주가는 오늘 1.4% 오릅니다. 어제는 조정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세 주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 증시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짚어드렸습니다. 상승장이고 어제보다는 오르면서 끝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10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랑할 종목이 있으세요? 송동현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난 1월 2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지금 2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지훈 팀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최근에 주셨네요. 2월 달에 주신 쇼박스가 지금 11%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 모두 1월, 2월 이렇게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요.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핵심은 중국 소비주에 대한 반등입니다. 중국 소비주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디어 업종 자체의 어떤 실적의 가파른 개선세가 이제 될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우선 작년 사드 이슈에서부터 일단 여러 가지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실적들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우리 한류가 끼치는 영향력이 일단 크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CJ ENM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역량이 충분히 좀 더 가치 평가를 충분히 높게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ENM 관련된 뭐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역시도 조정을 끝내고 거래량이 서서히 나오면서 또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에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도 1.2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송동현 팀장님의 포트 종목이었습니다. 이지훈 팀장께는 쇼박스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난 12월 2일 날 이제 실적을 공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어쩌면 32%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원인 같은 경우는 뭐 영화 개봉 편수가 감소했고 뭐 당연하다시피 흥행 실적이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쇼박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또 투자하고 계시면서 조금이라도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쇼박스가 제작한 이제 영화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보다는 오히려 올 한 해는 좀 넷플릭스와 좀 연계돼서 좀 이 해당 종목을 지켜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넷플릭스의 등장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텐트리 같은 이제 방송 콘텐츠 기업뿐만이 아니라 영화 산업에게도 있어서 좀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 작품에 이제 50억 원에서 100억 원 가량의 이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자본을 가진 넷플릭스 콘텐츠 사업자의 등장은 이제 영화 산업에 있어서 투자 자본 이익률을 좀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생기게 됐고요. 뭐 제작비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이제 판권 판매로만 회수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이 창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다른 영화 배급사인 이제 뉴 같은 뭐 영화 염력을 제작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3개의 영화를 넷플릭스에 판매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쇼박스 역시 현재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판권은 물론 이제 신규 드라마, 영화 제작 논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넷플릭스와 연계돼서 좀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서 쇼박스까지 여전히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포트에 열정 몫식을 담아 오셨는데요. 10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송 팀장님. 네, 예. 10번째 종목 KSS 해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SS 해운 같은 경우는 핵심은 바로 중국 쪽의 어떤 환경 규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 때문인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셰일가스의 공급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셰일가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LNG선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특히 중국이 수요를 이끌고 있는데요. LNG선은 사실 공급 과잉의 문제가 많이 비춰졌었는데 오히려 그 중국 쪽에서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석탄가스를 줄이고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의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하나의 수혜주로서 지금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금 KSS 해운이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익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가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좀 한 차례 상승을 이끌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한번 주가가 시세를 한번 주면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고점인 11,000원을 넘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필요하고, 신규 진입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적으로도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있어서 해운업종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미디어 쪽뿐만이 아니고 화장품에도 역시나 좋은 그런 그 실적 회복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CJ ENM 쪽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요즘에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외로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수출될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중국에서 좀 수혜를 가장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주가가 지금 한 차례 상승 국면을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좀 더 다른 업종보다는 빠르게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신규 진입도 이때가 지금 정도가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편입하기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한화를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은 조금 시가를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이평선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아주 강한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장중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한화는 지주회사 관련된 그런 개편 이슈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주회사 개편 이슈가 분명히 올 한 해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어떤 상승은 사실 지금 하나가 가장 그 지배 구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 하나 케미칼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에너지 화학주에 대한 실적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역시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태양광 업종이라든지 하나 테크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는 워낙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배구조의 불투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한 7만원 가까이 높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이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42,000원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 크게 보면 친환경 섹터이죠. 역시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 산업 자체가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 포트에 보면 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크게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 대처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고 있죠. 에코프로도 이제 하나의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제 큰 틀에서는 전동 공구에 대한 이슈가 역시나 17년에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왔고 18년도에도 역시나 비슷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NCA에 대한 물질을
좀 더 수요가 커질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년도 역시도 그 캐파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과거에는 NCA 물질이 좀 안정성 면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쓰기에는 좀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력이 이제 증가를 해서 많은 단점들이 해소가 돼서 SK 이노베이션과 협력해서 NCA 물질이 사용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2020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사용에 대한 부분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그 환경오염 쪽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제 NCA 물질이 온실 저감 장치로도 촉매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수주가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서 또 해외로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확장이 되는 구간이 18년도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좀 정체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이 바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분들께서는 지금 정도에 사셔도 무난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를 한 5만 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도 지금 바이오 종목은 전반적인 실적 차별화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실적 차별화를 하면 실적도 나오고 성장성이 가미된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태고사이언스는 그러한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TPX105가 이제 로스미르라고 부르는데 로스미르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 강서의 그 마곡에 있는 공장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상업화가 되면 휴젤감 메디톡스처럼 보톡스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 친피부적인 그런 보톡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TPX117이 나왔습니다. 어깨 그 회전 근개파열 관련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임상 3상 계획을 밝혔고요. 이 부분도 이 어깨 쪽은 치료제가 굉장히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또 된다면 또 아주 희귀한 그리고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세포치료제가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상세포 치료제인 칼로덤과 홀로덤이 점진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파생상품 순손실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펀더멘탈적인 영향과는 좀 멉니다. 우선은 그 금융 투자의 부분에서 손실이 나온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일단 보고 펀더멘탈만 집중해서 본다면 역시나 실적이 확장될 수 있는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지난주와 종목 변동은 없었고 여전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2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한화가 오늘장 급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봐야겠죠.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10위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올해는 중국과 인도 공장을 좀 대폭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 대한 배경은 이제 현지 건설기계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좀 점유율을 높여갈 전략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사는 최근 굴삭기를 생산하는 중국 이제 장수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까지 키웠는데요. 이제 해당 장수 공장 같은 경우는 당초 연간 7,000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규모가 꾸려졌지만 현지 판매가 좀 주춤하면서 이제 4,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중국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대규모 증설 계획을 세웠는데
중이었는데요. 이제는 7,000대의 대규모 이제 생산 라인을 정상화시켰고요. 그리고 신규 부지에 5,000대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신규 라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중국 장수 공장은 기존의 4,000대에서 연간 12,000대까지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어서인데요. 2016년도에는 6만 대 규모에서 지난해는 13만 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그리고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기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4만 대 이상 더 성장한 17만 대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벌써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월이었죠. 중국 현지에서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현지 24개 업체 중에서 판매 순위가 단숨에 7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 중에서는 중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수요 급증이라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바탕으로 올 한해 좀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설기계 업종 최선호주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에 25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현대로보틱스는 이제 지난 13일이었죠.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를 접점 삼아서 다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접점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3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배당 결정이 지난 22일 날 좀 더 앞당겨졌었는데요. 그래서 한 주당 1,400원의 이제 현금 분기 배당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배당금의 총액이 한 3,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91%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배당금을 통해 3,100억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시 주가가 6%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제 하반기에 기업 공개 IPO 작업을 준비 중인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지금 현재도 가파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유 부분의 경우 이제 정기 보수가 종료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 효과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상장일이 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의 주가도 다시 동반하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현대오일뱅크의 IPO 때까지 좀 더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OCI입니다. OCI의 최근 주가 추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은 1월 3일에 중국 업체와 3,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기점으로 지난 2월 6일에 중국 태양광 기업과의 1조 1,000억 원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까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지난 1월 24일 날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은 좀 있었지만 주요 고객이 이제 OCI는 주요 고객이 중국인 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강세를 띠면서 OCI 실적이 보탬을 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역시 동사의 태양광 산업이 견조한 업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해당 폴리실리콘 사업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시장은 탄탄한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수요와 더불어서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좀 다양한 지역에서 수요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2020년도까지는 연평균 17% 이상의 매출 성장,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OCI의 앞으로 3년간의 전망은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는 항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반도체 기본 재료인 이제 태양광 웨이퍼는 이제 고순도 실리콘을 요하는 기술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수급이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OCI 수혜가 좀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OCI 역시 올해 이제 공급 물량 비중을 좀 더 현재 42%인데 이를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장 호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OCI는 여전히 투자 가치는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액 19만 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S오일입니다.
뭐 SO일 역시 이제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기말 배당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작년 8월에 지급한 중간 배당금 1,200원까지 고려한다라면 작년 주당 배당금은 5,900원이고요. 뭐 이는 이제 배당률이 5%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2년 연속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올해 정유의 업황은 글로벌 경기 확장에 따라서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이제 정제 설비 신규 증설 규모는 좀 미비한 반면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제 2개 설비가 폐쇄됨에 따라서 공급이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SO일에겐 좀 유리한 영업 환경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또한 이제 원유 도입 단가가 하향될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 강세와 더불어 수익성까지 같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일들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이제 미국 여름 휴가철인 이제 드라이빙 시즌 때 석유 수요가 많아 이제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휘발유 수요 회복이 예상되면서 북미의 정제 설비들의 정기 보수 돌입으로 인해서 수급 강세 역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SO일의 올해 연간 이익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의 이익 폭을 크게 이제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설비 가동으로 인한 성장성 확보와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월한 배당 매력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 16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위 종목 종근당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근당은 이제 올해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9,670억 원, 즉 이제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해외 임상 실험을 좀 진행하는 신약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R&D 비용이 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올해 영업이익의 성장폭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종근당 같은 경우는 폐렴 구균 백신 프리베나 이제 국내 판매를 맡으면서 작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약 350억 원에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상품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백신 프리베나 같은 경우는 원래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유한양행에서 국내 영업을 담당을 해왔는데요. 뭐 종근당이 작년 12월부터 국내 영업을 맡게 되면서 이제 프리베나 백신 판매를 통한 매출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매 계약도 체결하면서 올해 이제 약 100억 원의 추가 매출 같이 100억 원의 추가 매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상위 제약사 중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 주가에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들이 반영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추이 여부에 따라서 좀 더 이러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더 온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 15만 3천 원까지 홀딩한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지훈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빛낼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최근에 또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시는 분들 투자 의견 잘 적어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려볼까요? 다우데이터 05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885원이 매수 단가시고 비중 10%로 들어가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해달라고 적으셨는데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시네요. 송동인 팀장님. 네. 예. 다우데이터 한번 차트부터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월 24일 날 아주 큰 폭의 거래량과 이제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16,900까지 찍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다우데이터 자체의 어떤 큰 폭의 어떤 실적 증가라기보다는 일단은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죠. 키움증권의 워낙 실적이 지금 그 증시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 관련된 다우데이터의 어떤 솔루션 사업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우데이터의 어떤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인 HR 역시나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의 HR이라든지 지금 18년도 역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우데이터 역시도 같은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일단 전고점이 16,900원 돌파가 1차 수익 실현의 어떤 기점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좀 홀딩 하시면서 여유가 있으시면 홀딩 하시면서 아니면 15,000원 부분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우데이터 문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봐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세명 전기 보겠습니다. 6262님께서 주셨습니다. 1,350원에 30%를 들어가셨는데 어제장에서 하한가가 나타났었거든요.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릴게요. 이준 팀장님. 이제 세명 전기 같은 경우 이제 1,350원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이제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2월 1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였죠.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사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이 전혀 아니고요. 뭐 어제 하루 만에 하한가를 좀 치게 되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가격대가 하나의 지지선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 7,000원대 구간이 뚫리시면은 좀 더 6,000원대까지는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별다른 악재와 같은 재료 없이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사실상 주포가 물량을 다 던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 구매 때까지 반등을 할 때까지는 좀 엄청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큰 재료가 필요하거나 뭐 또 다른 이제 수급이 좀 몰려야 거래량이 몰려야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좀 손절은 칼같이 지키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셔서 좀 수익 실현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 손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세명 전기까지 투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주가가 좀 싸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 컴투스를 주셨었죠. 이제 목표가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때문에 오늘도 종목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호텔신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로는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의 수주로 판매되는 게 비교적 이 고급 제품들인데요.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고급 제품들에 대한 소비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호텔신라의 실적을 견인한 상당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면세점 입찰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텔신라는 상당히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 국내도 그렇고 싱가포르 공항 면세점도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싱가포르까지 면세점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점유율 상승에 따른 비용 구조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 부근인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호텔신라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송동현 팀장님 5위 종목부터 또 살펴볼게요.
네, 5위는 바이로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바이오 전반적인 장세가 조금 안정화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한미약품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16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바이오의 하락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오가 또 하나의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 가시화도 좀 더 이끌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도 좀 더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장사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로메드는 이제 바이오 천연물 신약 개발 회사인데 지금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VM20이라고 해서 류게릭병과 허혈성, 심장 질환 등 그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의 지금 파이프라인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 이런 말이 돌았어요. 바이오메드가 미국에 상장됐다면 지금보다 시총이 한 2배 정도 더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만큼 일단 신약 가치 자체는 굉장히 큰 폭의 인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지금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타이밍이라는 이런 봤을 때는 신규로 매수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 오늘 신규 종목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왜 신규로 좋냐고 판단했을 때는 진짜 코스닥 지수가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바이로메드 역시도 시총이 이제 3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바이로메드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30만 원을 잡고 지금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가는 걸 보고 좀 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받는다면 후성 역시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일단 매수 타이밍으로는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RSI가 점차적으로 꺾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IT 반도체가 특히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성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부분과 친환경 전기차 부분. 일단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한 시가격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수록 시가격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역시 전기차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에 리튬 전해질을 공급하는데 역시나 전기차 환경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후성이 전해질 공급량이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히 중국 쪽이 좀 변수인데 근데 어쨌든 산업 자체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후성이라는 그런 업체의 어떤 경쟁력과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적인 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소비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내에서 마스크팩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1월에 화장품 데이터도 4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일단은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면세점이 매출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지표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이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휴가가 많아지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면세점이라든지 소비 물품에 대한 확대를 좀 이끌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확장세로 인해서 다들 구매력이 조금 높아진 점도 여러 가지로 면세점 화장품에 대한 그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역시 중국 내에서 이제 마스크팩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판매량 부분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생산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가 짓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3월 정도가 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다 올라왔어요. 이평선을 아래 5일선 구간에서 계속 쳐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위로 올라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조정세면서 지금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을 위로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방 지금 9만원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램 역시나 수요 견조하고요. 지금 100억 원 상반기에 100억 달러의 수출이 기대가 된다. 역시나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또 부정적인 예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반도체거든요. 결국 돌아오면. 그래서 펀더멘탈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계속적인 바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10만원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측면이 있고요. 글로벌 일단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신규 반도체라든지 OLED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가속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일단은 엄청난 수요와 함께 반도체 부분이 여전히 18년도도 견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규 종목인 바이로 매드가 포함된 완성된 송동현 팀장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도 마저 보겠습니다. 5위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네, 이제 5위 종목은 티슈유진입니다. 이제 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연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네. 당사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업체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고요. 해당 인보사 개발 기간으로만 벌써 한 19년 정도 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티슈진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는 올해 이제 상반기 예정돼 있는 이제 미국 임상 3상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3상이 시작되고 2021년도에는 3상이 완료되고 빠르다면 2023년도에 본격적인 판매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는 진통제 외에 좀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던 좀 골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좀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좀 환자들에게 수요를 좀 채워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40%가 앓고 있는 질병이죠. 이제 노인 인구에서는 발생하는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진통제 외에는 이렇다 할 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골관절염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라든지 그리고 중기 환자인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말기가 되면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통제를 이용한 치료 방법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티슈진의 임상이 좀 성공한다라면 기존에 좀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이 개척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이제 약 4조 7천억 원 정도에 좀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일본의 기술 수출이 좀 무산되고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티슈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 개발한 게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보사 하나로만 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러한 실적이라든지 일본 기술 수출 무산이라든지 악재가 다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충분히 이제 매수하시기 좋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 5월달 임상 시작하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고 1차 목표가액은 55,000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의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면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자동 초점 부품 기업의 2018년의 매출과 이익 증가가 좀 전망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듀얼 카메라 채택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및 부품은 타 부품 대비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 초점 부품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화전자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과거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2013년 대비 이제 매출 수준을 넘어선 5,6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부품 이외에도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을 좀 강화할 예정이 있는데, 뭐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PTC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해서 좀 주력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보셔야 될 게 3월에 출시 예정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전자차량, 그리고 이제 수소 전자차량 넥소의 PTC를 단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제 자화전자의 추가적인 수혜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 23일에 이제 자화전자가 자회사 자화비나에 대해 이제 60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어제 주가도 하루만에 6.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어쩌면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가격대도 좋지만 이제 원래 현재 가격대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었지만 22,000원 좀 뚫리시면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좀 삼으셔가지고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액은 3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20일이었죠. CJ 뭐 헬스케어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한국콜마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21일 개장과 함께 저 역시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가가 뭐 20% 가까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다시 빠지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CJ 헬스케어 인수는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호재이지만 좀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가야 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된 인수가액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냐라는 좀 시장의 시선과 함께 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뭐 단기 주가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뭐 CJ 헬스케어를 통해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좀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피인수 기업의 제약 사업과 그리고 한국콜마의 CMO 사업, 그리고 화장품 OEM 사업 간의 시너지는 좀 무한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한 합병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주가 상승 폭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제 한국콜마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뭐 국내 화장품 OEM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법인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M&A를 통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 한 해까지 역시 좀 매수의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지켜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뭐 지난 1월 25일이었죠. 스페인에서 열린 이제 MWC에서 갤럭시 S9을 공개하였습니다. 뭐 공개 후 외신의 평가는 이제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카메라는 역대 최고 스펙이었지만 혁신적인 부분은 좀 미미했다라는 좀 평을 받았습니다. 삼성전기는 S9에 들어가는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신의 카메라 기능에 대한 극찬은 좀 삼성전기의 기술을 좀 인정받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한해 삼성전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MLCC,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이제 기판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뭐 이번 1분기는 IT의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대비 좀 개선된 영업이익 1,200억 원대를 달성할 전망이 있어서 올 한 해 시작부터 좀 남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MLCC의 경우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고부가 제품이 늘면서 수익성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역시 낮아서 리스크가 역시 좀 적은 기업이고요.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MLCC의 경우 전사 영업이익 기여도가 77%에 달하기 때문에 올 한해 실적 성장폭도 크고
그리고 부품 위주의 실적 개선이라서 좀 이익에 대한 퀄리티도 좀 좋아 보여서 현재가 좀 유효한 매수 포인트라고 판단돼서 재차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목표가 12만 원까지 홀딩한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올 한해 제이콘 텐트리의 투자 포인트를 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메가박스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 콘텐츠 사업 부분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향 센티멘털 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동사는 무리한 메가박스 확장과 시장 점유율 경쟁보다는 좀 수익성 개선에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송 부문 역시 고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JTBC가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하면서 드라마 편수가 7편에서 13편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13편 모두 이익 레버리지의 핵심인 IP인 이제 제이콘 텐트리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에다가 이제 중국향 콘텐츠 판매 재개라는 이제 우호적인 산업 환경도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경쟁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 2조 2천억 원에 대비해서 여전히 싼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메가박스 그리고 JTBC의 수익과 성장성 모두 기대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 7,800원을 먼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모두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10종목씩 꽉 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윤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기는 한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와 좀 다른 점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환율은 사흘째 약세인데 어제보다 4원 50전 내린 1068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107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